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전부 밤새 회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AI라는 괴물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력 대란이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근한제를 지도에서 찾기조차 쉽지 않다는 작은 나라가 이미 단숨에 풀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독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굴리고 미국은 한국을 몰래 뒤쫓고 있고 중국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최전선에 있던 AI 전문가 한 명이 한국 땅을 밟고 나서 단 3일 만에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독일이 30년간 붙들고 있던 문제를 한국은 이미 끝내버렸다. 나는 지금 기술의 종말을 보고 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전력이라는 이름 석자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깐 1초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피 마이어스입니다.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분야 AI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2024년 말 독일 전체가 전력 대란에 빠졌어요. 원인은 바로 AI 붐이었죠.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우리 회사만 해도 AI 서버 운영 비용이 전년 대비 300%나 뛰었습니다. 하루는 회사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메인 AI 서버가 갑자기 다운된 거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마비됐습니다. 저는 서버실에서 밤새 복구 작업을 했는데 그때 느낀 절망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문제는 전력망 자체였습니다. 독일의 자랑스러운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AI 시대를 맞아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태양광 발전량은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데 AI 서버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거든요.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였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력 생산이 뚝 떨어지는데 AI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동료들은 매일 전력 데이터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AI 산업 자체가 무너질 거야. 우리 팀장 한스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독일 전체가 AI 혁명의 발목을 잡는 전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독일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에너지 기술 조사를 명령한 거예요. 그때 우리 부서장 뮬러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전 세계에서 AI 시대 전력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있다면 바로 한국이다. 한국 전력의 기술을 파악해와라.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전력 기술이 앞선다고. 독일은 재생에너지 선진국 아닌가요? 하지만 뮬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소피, 이번 조사는 독일 전력망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한국 전력이 뭔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독일 전력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동시에 강한 호기심이 생겼죠. 과연 한국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어냈을까? 그날 밤 저는 한국 전력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전력망 기술은 이미 유럽이 수십 년 고민하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었어요. 인터넷 자료만 봐도 그 기술력이 예사롭지 않았죠. 한국행을 결심하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과연 한국전력이 정말 AI 시대의 전력 해답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의문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초대형 디스플레이들이 선명한 화질로 한국 기업들의 광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삼성, LG, 현대. 이 모든 브랜드들이 첨단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한국전력 광고였습니다. AI 시대를 여는 스마트 전력망이라는 문구와 함께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력 데이터들이 화면에 흘러나왔어요. 독일에서는 본 적 없는 규모의 디스플레이 기술이었죠. 이게 바로 한국의 기술력인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것 같았거든요. 고속도로 위 전광판들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건물마다 LED 조명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야. 혼자 중얼거렸죠. 다음 날 아침, 드디어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건물 앞에 서자마자 느껴지는 웅장함이 압도적이었어요. 독일의 전력회사 건물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로비에 들어서니 거대한 전광판에 실시간 전력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발전량, 소비량, 송전 상태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전력회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생체인식, 다단계 인증, 심지어 방문 목적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더라고요. 한국은 전력 기술을 국가 기밀 수준으로 관리하는구나. 그 순간 한국전력의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저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외국 전문가분들이 저희 기술을 보러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놀라서 가세요. 그 말에 제 호기심이 더욱 커졌죠. 과연 어떤 기술이길래 모든 외국 전문가들이 놀란다는 걸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구소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벽면 곳곳에 걸린 기술 소개 패널들을 봤어요. 세계 최초 AI 기반 전력망 예측 시스템, 실시간 전력 품질 관리 기술, 초고속 전력 데이터 처리 시스템. 하나하나가 독일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기술들이었습니다. 드디어 한전 연구소에 도착했어요. 연구소 입구에 서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간 전력 분야에서 일해온 제가 이렇게 떨린 적이 언제였나 싶었죠. 연구소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각 모니터마다 전국의 전력망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연구원이 시연을 시작했어요. 이게 저희 초고속 전력망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전국 모든 송전 선로의 상태를 0.1초 단위로 파악할 수 있어요. 화면에서 데이터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는 1초 단위 모니터링도 최첨단이라고 자랑했는데 한국은 그보다 10배 빠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 유일의 초고속 전력망 데이터 처리 속도죠. 이 기술은 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연구원의 말에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시에 경이로움이 밀려왔죠. 정말 외국 전문가들이 한전 기술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력 기술의 한계를 한국이 이미 뛰어넘었다는 걸요. 시연이 끝나고 저는 용기를 내서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 기술의 상세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연구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보안 규정상 외부 공개가 어렵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독일 최고의 전력 기술자라는 자부심으로 한국에 왔는데 정작 핵심 기술은 볼 수도 없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보안 의식에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히 기술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독일 정부의 기대를 안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기술을 감추는 걸까? 다음 날 다시 한국전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좀 더 공식적인 루트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국제협력팀에 독일 정부의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죠.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기술 자료는 보안 등급이 높아서 공개가 어렵습니다. 정말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보안 규제는 상상 이상으로 철저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기술 교류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국가안보급으로 전력망 기술을 지키는구나. 그 순간 한국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런데 점심시간에 우연한 만남이 있었어요.
한국전력연구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연구소에서 뵌 독일 엔지니어 분이시죠? 저는 이수연입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수연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의 전력망 지식이 정말 해박했거든요.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부터 유럽 전력망 현황까지 꿰뚫고 있었어요. 독일 전력망의 가장 큰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죠. AI 시대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수연의 분석이 정확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공식 자료는 드릴 수 없지만 원리 정도는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AI를 활용한 전력 수요 예측에서 독특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수연과 저 사이에 기술적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한국전력의 AI 예측 시스템이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예측 모델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죠. 하지만 저희는 실시간 패턴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 말에 제 머리가 띵했어요. 실시간 패턴 분석이요? 제가 다시 물었죠.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전력 소비에는 보이지 않는 패턴들이 있어요. 날씨, 시간, 계절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 심지어 인터넷 사용량까지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전력이 단순히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빅데이터와 AI의 최첨단을 달리는 기술 기업이라는 걸요. 독일의 전력 회사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외국 전문가들이 놀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희 AI 예측 정확도가 99.8%거든요. 99.8%라고요? 독일 최고 시스템도 90%를 넘기기 어려운데 한국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수연과 함께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기술 자료는 볼 수 없었지만 그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전력 기술의 핵심을 엿볼 수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기술적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죠. 수연을 통해 저는 알게 됐습니다. 한국전력의 기술력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요. 수연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소피, 혹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아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독일에서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에는 못 미치는 기술이었거든요. 물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력망에 적용하기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말끝을 흐리자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5년 전부터 전국 전력망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어요. 가상 공간에서 실제 전력망과 똑같이 움직이는 쌍둥이를 만든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독일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거든요. 전국 단위 전력망 디지털 트윈이라니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럼 실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디지털 트윈 속에서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보죠. 태풍이 와도, 폭염이 와도, 심지어 대규모 AI 서버가 갑자기 가동돼도 미리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런 기술이 정말 존재한다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물으니까 수연이 설명해줬어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디지털 트윈에 반영하거든요. 온도, 습도, 바람, 심지어 시민들의 스마트폰 사용량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전력이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거대한 AI 시스템이라는 걸요. 독일의 전력 회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수연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디지털 트윈 덕분에 전력망 사고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예상치 못한 정전 사고가 단 3건밖에 없었거든요. 3건이요? 독일은 한 달에도 수십 건씩 일어나는데 말이에요. 저는 자국의 기술적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독일이 재생에너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AI와 빅데이터로 완전히 새로운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30년간 쌓아온 전력 기술 지식이 순식간에 구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실시간 복구 시스템이에요. 수현이 또 다른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만약 어딘가에서 사고가 나면 AI가 0.1초 안에 최적의 우회 경로를 찾아서 자동으로 전력을 재라우팅하거든요. 0.1초요? 독일에서는 몇 분씩 걸리는 일을 한국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AI 서버들이 갑자기 전력을 많이 쓰기 시작해도 문제 없다는 건가요? 수연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디지털 트윈에서 이미 수천 번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AI 산업이 10배로 늘어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기분이었어요. 독일이 AI 붐 때문에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AI 시대를 대비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만의 실시간 복구 기술로 AI 산업의 숨통이 트인다는 수연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수연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소피, 기술은 혼자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의 데이터가 모여야 가능한 일이죠.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전기차를 타고 AI를 사용하면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가 전력망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 디지털 트윈 기술이 왜 세계 최고인지를요.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참여하는 거대한 데이터 생태계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전력의 기술력이 독일보다 10년은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독일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피, 진척 상황이 어떤가? 본국에서 매일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어. 대사관 과학기술 참사관 밀러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나왔어요. 대사관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죠. 한국전력의 기술은 상상 이상입니다. 하지만 보안 규정이 너무 철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어려워요. 그러자 밀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소피, 이건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야. 독일의 에너지 안보가 걸린 문제라고. 그때부터 대사관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든 핵심 기술 정보를 빼와야 해. 독일 정부가 직접 나선 일이야.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술 유출 요구였거든요. 밀러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소피, 넌 독일 국민이야. 조국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지 않겠나? 그 말에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독일이 제 조국이지만 수연과 나눈 진실한 대화들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한국전력에서 수연을 만났을 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수연은 여전히 친근하게 맞아줬지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저는 그걸 훔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소피, 오늘은 좀 이상하네요. 무슨 일 있어요? 수연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시차 때문에 피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수연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수연이 갑자기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소피, 기술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디지털 트윈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연구원들이 밤낮으로 연구하고 국민들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부가 투자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에요. 수연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가 말하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신뢰와 협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그 순간 수연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술은 신뢰로 나누는 거예요, 소피. 훔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기술조차 의리로 지키는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에서는 기술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기술을 국민들과 함께 만든 소중한 유산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대사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나? 데이터는 구했나? 밀러의 목소리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보안이 너무 철저해서요. 소피, 시간이 없어. 독일 전력망 위기는 매일 심해지고 있다고. 어떤 수를 써서든 정보를 가져와야 해. 밀러의 압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수현의 신뢰를 배신할 수는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국의 이익과 개인적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독일을 위해서는 기술 정보가 필요했지만 수현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수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기술은 신뢰로 나누는 것이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전력 기술을 보유한 이유는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협력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 유출을 막는 한국의 보안 수준이 세계 최고인 이유를요. 그들은 기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뢰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온 지 열흘째 되던 날, 독일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함부르크 AI 단지에서 대규모 서버다운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독일 최대 AI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 한순간에 마비된 거죠. 대사관에서 온 긴급 연락을 받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소피, 상황이 심각해졌어. 함부르크뿐만 아니라 베를린, 뮌헨까지. 연쇄 정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밀러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AI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독일 전력망이 드디어 무너진 거였습니다. 뉴스를 확인해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어요. 독일 3대 도시의 전력망이 동시에 불안정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마비됐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이 멈추고 병원이 비상전력으로 버티고 수많은 기업들이 업무를 중단했죠. 정말 국가적 재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독일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독일 정부는 이번 전력 위기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해외 선진 기술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독일이 드디어 한국에 손을 내밀 것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정말로 독일 정부에서 한국 정부의 긴급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0년간 에너지 분야에서 일해온 제가 봐도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독일이 다른 나라의 전력 기술 도움을 요청한 건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전력 본사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더 바빠 보였고 고위 간부들이 긴급 회의를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수현도 며칠째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독일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수현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걱정돼요. 제 동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그러자 수현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전력도 도움을 줄 방법을 찾고 있어요. 기술 공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며칠 후 한국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독일의 전력 위기 해결을 위해 기술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들을 들어보니 정말 합리적이었어요. 기술 공유 후 공동 연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기술의 제3국 유출 방지 등이었죠. 수현이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우리 정부는 독일을 도와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 기술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건 막아야 하거든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전력 안보와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독점하려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려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AI 시대의 숨은 슈퍼파워가 바로 한국 전력이었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독일 언론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독일 전력 위기에 구원투수로 나서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럽 에너지 강국을 구하다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전력 연구진들이 독일 전력망 분석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디지털 트윈 기술로 독일 전력망을 가상으로 재현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연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소피, 우리가 찾은 해결책이 있어요. 독일 전력망에 우리 AI 기술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전 세계 전력망이 무너질 위기에서 한국 기술이 인류를 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독일 정부에서도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독일은 한국과의 장기적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겠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 선진국이 아니라 세계의 에너지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기술 강국이라는 걸요. 한국전력에서 독일 전력망 솔루션을 완성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단 일주일 만에 독일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답을 찾아낸 거였으니까요. 수연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피, 우리가 해냈어요. 독일 전력망 최적화 방안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전력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봤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국의 AI 기술로 독일 전력망을 재설계한 결과 전력 효율이 40%나 향상됐더라고요. 게다가 AI 서버 증가로 인한 전력 수요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한국전력기술이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디지털 트윈에서 이미 수천 번 검증했습니다. 독일에 적용하면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대사관에서 또 다른 압박이 들어왔어요. 밀러가 저를 급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소피, 한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보니 독일에게 불리한 점이 많아. 기술 공유라고 하지만 결국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구조잖아. 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참사관님, 지금 독일이 위기 상황인데 조건을 따질 때인가요? 한국 기술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항변했지만 밀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굴복하는 것 같아.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해야 해.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독일의 자존심 때문에 정작 해결책을 거부하다니요. 수현과 한국전력 연구진들이 밤낮 없이 노력해서 만든 솔루션을 정치적인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다음 날 수현을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현, 독일 정부가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좀 더 양보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수현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설명해 줬거든요. 소피, 이해해요. 어느 나라든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조건들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기술이 잘못 사용되거나 무분별하게 퍼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수현의 말이 옳았어요. 한국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술을 관리하려는 거였죠. 그때 수현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소피, 독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요? 자존심을 지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력 위기를 해결하는 것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답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대사관의 압박을 거부하고 기술 공유 협정을 지지하기로 한 거죠. 밀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참사관님, 저는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독일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밀러가 화를 냈어요. 소피, 넌 독일 공무원이야. 조국보다 한국 편을 드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독일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해결책을 놓치면 안 돼요. 다음 주부터 저는 한국전력과 독일 정부 사이의 중재 역할을 맡았어요.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최적의 역할이었죠. 한국의 기술력과 독일의 현실적 필요를 조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수현과 함께 AI와 전력망의 통합 설계에 참여하게 됐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독일 AI 전문가로서 한국 기술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게 꿈 같았거든요. 독일 AI 전문가가 한국 기술에 무릎을 꿇었다고 동료들이 놀렸지만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전력연구소에서 독일 전력망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두 나라의 진정한 협력이라는 걸요. 한국의 AI 기술과 독일의 엔지니어링이 만나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수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소피, 세계가 한국전력을 빛의 나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유럽 언론들이 한국을 전력의 메카, 에너지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실용을 택한 게 맞았어요. 한 달 후 독일 정부에서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한국전력과 기술 협력을 정식으로 제안한 거예요. 저도 그 협상 테이블에 참석했는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력 기술 협력을 요청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협상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독일 측에서는 최대한 많은 기술 정보를 원했지만 한국전력은 신중한 접근을 유지했습니다. 수연이 저에게 귀띔해줬어요. 핵심 기술은 여전히 보안을 유지해야 해요. 하지만 공동 연구를 통해서 독일도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독일 장관이 한국 전력 기술진들과 회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30년 전만 해도 한국이 독일 기술을 배우러 오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죠. 독일 최고위 관료가 한국 기술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협력을 요청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협상 결과 양국이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어요. 한국의 AI 전력망 기술과 독일의 재생에너지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죠. 물론 한국의 핵심 기술은 여전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공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직후 독일 언론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독일 최대 방송사 GDF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서 주인공으로 섭외했거든요. 한국에서 발견한 에너지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어요. 인터뷰에서 제가 한 말이 독일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전기가 아닙니다. 미래를 밝히는 빛이에요.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을 때 정말 진심이었어요. 한국전력의 기술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혁신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독일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이미 풀어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미래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독일 시청자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였거든요. 온라인 댓글들을 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앞선 나라였나?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같은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유럽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에서 연락이 왔고 네덜란드, 스웨덴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타진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전력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협력할 수는 없으니까 선별적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이었죠. 수연이 저에게 말했어요. 소피, 세계가 우리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해요. 기술이 잘못 사용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책임감 있는 접근이었습니다. 6개월 후 공동연구소가 설립됐을 때 저는 한독기술협력 코디네이터로 임명됐어요. 양국을 오가며 기술 교류를 담당하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핵심 기술은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공개된 건 전체 기술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 독일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모두들 한국 기술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소피, 한국이 공개하지 않은 기술들이 더 있다는 게 사실이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동료들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네. 우리가 본 것도 일부분이었다니. 지금도 한국전력연구소에서는 더 놀라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지만 그 규모와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세계적인 공공연한 비밀이 됐어요. 최근 국제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만난 전문가들이 모두 한국에 대해 물어봤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나? 언제쯤 더 많은 기술이 공개될까? 세계가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었습니다. 수현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소피, 기술은 때가 있어요. 세상이 준비됐을 때 공개하는 거죠. 한국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며 기술을 관리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독일에서 한국 기술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지만 그 일부만으로도 독일의 전력 시스템이 혁신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국이 어떤 기술을 더 공개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30년을 매달려도 풀지 못한 AI 시대의 전력 난제. 그 해답을 한국이 먼저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묻고 있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낸 거냐고. 그 해답은 이제 분명합니다. 세상이 상상하지 못한 기술로 세상을 먼저 밝혀가는 나라. 그 나라 이름은 바로 한국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